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4장 이성 자극하기.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기 전에 그들은 각각의 세계에서 수세기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들은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이다. 결국 그들이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느닷없는 우울함이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화성인과 금성인이 각각 어떤 경우에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긴박하고 힘겨운 때에 상대로부터 적절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화성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도시를 떠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동굴에서 지냈다. 그들은 그곳에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 나올 줄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만원경으로 아름다운 금성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모두 그의 만원경을 돌려보았다. 화성인들은 그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 넋이 나갔고 우울증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불현듯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스쳐갔다. 그들은 동굴에서 나와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금성인들은 우울증에 사로잡히자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우울증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그런 기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은 어느 날 직관을 통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강력하고 놀라운 존재, 화성인들이겠죠. 그런 존재들이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우주 건너편에서 오고 있는 것이었다. 불현듯 그들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환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우울증은 어느덧 말끔히 거쳤고 그들은 행복한 기분으로 화성인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 동기부여의 비밀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관계이든 상대가 자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남자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위축되며 그 관계 속에서 베풀 줄 모르는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그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면 그는 더욱더 힘을 얻어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금성인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의욕이 솟는다.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여자는 그것이 자기 탓일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상대에게 무작정 모든 것을 베푸는 일에 스스로 지쳐버린다. 반면에 자기가 애정과 존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여자에게는 더 없는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게 한다. 소제목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최초의 화성인이 금성인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동굴에 틀어박힌 채 원일 모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그는 만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흡사 번개에 맞은 것처럼 번쩍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영구히 바뀌었다. 만원경으로 얼핏 하나의 환상을 본 그는 그것이 경애할 만한 아름다움이며 매력이었노라고 표현한다. 그는 금성인들을 본 것이다. 그의 몸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금성인들을 본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단 한 번 힐끗 보았을 뿐인데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우울증은 말끔히 거쳤다. 화성인들은 승리와 패배의 철학을 갖고 있었다. 나는 승리를 원하고 너의 패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것이다. 화성인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는 동안 이러한 공식은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통용되어 온 그 공식은 바뀔 필요가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자기 자신만큼이나 금성인들도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랬다. 오늘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우리는 화성인들의 경쟁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친구와 테니스 시합을 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 이기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그 친구가 받기 어렵게 공을 보냄으로써 그를 지게 만들려고 애쓴다. 친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승리감을 만끽하기 위해서이다. 화성인들의 이 같은 행동 양식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성숙한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승패의 철학은 유해한 것일 수도 있다. 상대 희생을 대가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원망과 갈등,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비결이다. 다른 점에 이끌리다. 맨 처음에 화성인이 사랑에 빠진 후 그는 동료 화성인들을 위해서 만원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곧 그들 모두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들 역시 금성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낯설고 아름다운 금성인들은 화성인들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유혹이었다. 특히 금성인들이 지닌 다른 점들이 화성인들의 마음을 끌었다. 화성인들이 딱딱하다면 금성인들은 부드러웠고, 그들이 모난 데 비해서 금성인들은 둥글었으며, 그들이 차갑다면 금성인들은 따뜻했다. 이러한 차이는 신기하고 완벽해서 서로에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았다. 말은 안 했지만 금성인들은 아주 크고 분명하게 자기 뜻을 전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공허감을 채우고 굉장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척 행복할 거예요. 이러한 금성인들의 은근한 유인에 화성인들은 힘을 얻고 행동에 동기를 느꼈다. 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짧은 눈길을 보낸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가 사실상 그 관계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 눈길 때문에 그는 좀 더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단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자는 그러한 메시지가 남자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화성인들은 금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능성에 무척이나 고무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신장시키는 일만으로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기술을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금성인들을 위해서 쓰고 싶었다. 그들은 승리와 승리라는 새로운 철학을 진전시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그런 세상을 원했다. 사랑이 화성인들을 고무시키다. 화성인들은 금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토록 충만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금성인들을 힐끗 본 것이 그들로 하여금 생전 처음으로 이타적인 감정을 갖게 했다. 남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는 자기가 뭔가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다가 잠재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뛰어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낸다. 단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만이 그로 하여금 예전에 그 이기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뿐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는 자기 자신만큼이나 남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만 열의를 보이던 쇠사슬을 풀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염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는 배우자의 성취를 마치 자신의 성취인 양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녀가 행복해하면 자신도 행복하므로 그녀의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 한층 더 숭고한 목적이 있는 그에겐 이제 고투마저도 한결 수월하게 느껴진다. 젊은 시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만 만족을 느꼈으나 점차 성숙해 가면서 그런 자기의 만족으로는 더 이상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고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자유롭고 헌신적인 삶에 대한 열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데서 오는 타성과 무력증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의 욕구는 변함없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을 몹시 주고 싶어하는 동시에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를 충족시키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었기에 남자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듯하면 그는 금세 풀이 죽어 자기 동굴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남에게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서 자기 기분이 왜 그렇게 우울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그는 관계로부터 스스로 움츠러들어 거리를 두려고 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자문해 본다. 그러나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그를 그토록 소원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곧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알지 못한다. 자기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지 못한다라고 느끼면 남자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마음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일에 계속적으로 열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다시금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상대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다. 소제목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 금성인들이 화성인이 오리라고 믿었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녀는 하늘에서 우주선이 날아와 화성인이라는 힘세고 자상한 마음씨의 종족이 나타날 것임을 꿈꾸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금성인들을 보호해주고 싶어하고 부양하고 싶어할 거라고 여겼다. 화성인들은 매우 충실했고 금성인들의 아름다움과 교양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기꺼이 바칠 대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 놀랍고 찬탄할 만한 존재들이 금성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원기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다른 금성인들도 모두 그와 비슷한 꿈을 꾸면서 오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금성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곧 화성인들이 와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다. 그동안 금성인들을 짓누르고 있던 것은 외로움과 고독감이었다.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누군가가 사랑으로 자기들을 보살펴 주리라는 느낌이 필요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남자들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 여자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녀가 기분이 언짢거나 지치고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것이다. 그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와 함께 느끼는 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의 원조를 기꺼이 받고 고맙게 여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분이 언짢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최고라고 느끼는 화성인들은 그녀의 이런 마음을 좀처럼 헤아리지 못한다. 그녀의 기분이 나빠 보이면 그녀를 존중하는 뜻에서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려고 할 것이고 설령 곁에 있어준다라고 해도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더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그는 친밀한 느낌과 마음의 교감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꿈에도 알지 못한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고 느낌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녀는 자기가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의심과 불신은 서서히 거친다. 굳이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조금 주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저절로 마음이 풀리고 안심하게 된다. 너무 많이 주어도 피곤하다.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 금성인들은 자기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느라고 바빴다.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울함의 원인이 찾아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남에게 늘 그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 실증이 났다.
남의 고민을 언제나 같이 짊어져야 하는 게 짜증스러웠다. 그들은 잠시 마음을 편히 갖고 그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매사를 남과 나누는 일에 그들은 지쳐버린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남과 나누지 않는 자기만의 것을 갖고 싶어 했다. 순교자 노릇을 하고 남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처럼 만족스럽지 않았다. 금성에서 그들은 패배와 승리의 신조로 생활했다. 네가 이길 수 있게 내가 져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그 혜택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수세기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 지쳐버렸다. 그들은 이제 승리와 승리의 철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의 많은 여자들이 상대에게 베푸는 일에 지쳐있다. 그들은 휴식 시간을 원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으면서 자기들이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대를 원한다. 화성인들이야말로 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었다. 금성인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화성인들은 베푸는 것을 익히고 있다. 바야흐로 금성인과 화성인은 발전 단계에 이른 것이다. 금성인들은 받는 방법을, 화성인들은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남녀가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난다. 여자가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스스로를 배우자에게 맞추어 그를 만족시키려고 애쓴다. 젊은 시절의 남자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어 타인의 욕구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데 여자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포기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비로소 남을 존중하고 위해주는 일에 눈뜨기 시작한다. 물론 그들 역시 남을 돌보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자기가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베푼다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터득해 가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자기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는 일에 한계를 긋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비난하지 않기.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왔다라고 느끼면 여자는 자기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우자를 탓하는 경향이 있다. 받은 것에 비해 늘 더 많이 주어왔다는 사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너무 많이 준다라고 해서 배우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자기가 상대에 비해서 조금밖에 주지 않으면서 배우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탓할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책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믿음, 공감과 관용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남자는 배우자가 자기를 원망하는 것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녀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녀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작은 행위를 통해 그녀가 자기를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자는 남자가 자기보다 주는데 인색하다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 특히 그로 인해서 실망을 느꼈을 경우에라도 지금은 그가 별 도움을 주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믿고 그가 실제로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계속 그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좀 더 많이 베풀도록 그를 북돋을 수가 있을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여자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베풀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가 베푼 만큼 상대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대신에 자기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짐과 수잔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짐은 39, 수잔은 41살이었다. 수잔은 이혼을 원했다. 그녀는 지난 12년간 일방적으로 베풀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노라고 말했다. 수잔은 남편 짐이 둔감하고 이기적이며 지배적이고 낭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줄래야 줄 것도 없어 그를 떠날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짐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녀는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느꼈다. 그 이후에 6개월 만에 그들 부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3단계를 모두 거쳤고 현재 새 아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1단계 동기부여. 나는 수잔이 12년간 가슴속에 원망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왔음을 짐에게 알아듣게 이야기했다. 만일 그가 이 결혼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녀가 새로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할 거라고 그를 설득했다. 첫 단계에서 나는 수잔으로 하여금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짐이 아내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녀의 고통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에 대해서 그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그는 사랑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수잔이 그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짐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었다. 수잔이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낀 다음이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가 있었다. 2단계 책임감 갖기.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짐은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했고 수잔은 한계를 긋지 않고 무작정 베풀기만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었다. 짐은 자기가 아내에게 상처를 준 일들에 대해서 사과했다. 수잔은 그가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고 투덜대고 요청을 묵살하고 감정을 무시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을 보였을 때 바로 행동의 한계선을 분명히 그어놓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그 지경에 이른 데는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자기가 한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베풀기만 하려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음을 점차 인정하면서 그녀는 상대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자기 문제에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원망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한계를 넘지 않음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 3단계 실행에 옮기기. 수잔은 어떻게 한계를 설정할 것인지를 배워야 했고 짐은 그녀가 그어놓은 한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두 사람 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때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임을 알았기에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는데 동의했다. 실수를 범하더라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 그물이 되어주었다. 다음은 그들이 익히고 연습한 몇 가지 신뢰들이다. 수잔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는 싫어요. 내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방에서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녀가 방을 나가는 행동을 몇 차례 거듭하고 나자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녀가 결국에는 하면서도 원망할 일을 그가 요구해 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쉬고 싶어요. 혹은 싫어요. 오늘은 너무나 할 일이 많거든요. 수잔은 자기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를 짐이 이해하게 되었기에 그가 자기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잔이 짐에게 휴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녀는 혼자서라도 가겠다라고 말했다. 짐은 돌연 스케줄을 바꾸어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짐이 중간에서 말을 가로막으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했다.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보다 잘 경청하게 되었다.
수잔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해주었는데 제가 왜 그에게 청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잔은 짐을 위해서 알아서 해줬는데, 그러니까 짐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청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녀의 욕구들을 스스로 눈치 빠르게 헤아려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바람이라고 나는 설명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었다. 짐에게 가장 힘든 과제는 수잔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었으며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던 예전의 그녀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한계에 적응하기 힘든 만큼 그녀 역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깨달았다. 연습이 거듭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남자는 그와 같은 한계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상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싶은 의욕을 느낀다. 그 한계를 존중함으로써 그는 자연히 자기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녀는 자연히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녀는 차츰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상대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소제목입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계를 정한다거나 상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란 여자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일이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결국에는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가 쉽다. 그녀에게는 거절과 비난과 버림받음이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자기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그녀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의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바람들을 억눌러야 했던 순간순간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 굳어진 것이었다. 여자는 특히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부정적이고 그릇된 믿음을 갖기 쉽고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거나 늘 야단만 맞고 자랐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만든다. 도움받을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낸다. 상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상대는 그녀가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곧 등을 돌린다. 그녀의 불신과 자포자기는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절망적인 공공으로 바꾸어 표현하게 하고 이는 그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리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의중을 그에게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얄궂게도 남자들은 본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상대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런 식의 자포자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여자는 그가 등을 돌리는 것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은 실은 그녀의 불신과 자포자기와 절망인 것이다. 남자들이 얼마나 신뢰받기를 원하는지 모르는 채 여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공궁을 절망적으로 내비치는 것의 차이를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가 최선을 다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솔직히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태도는 그에게 힘을 준다. 그러나 공궁함의 표현이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절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남자로 하여금 그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심정적으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든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의 도움을 구했다가 실망하게 되거나 그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경우라도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했는데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그의 뇌리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노릇이다. 남에게 기대는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기가 쉽고 그로부터 무시당하고 좌절하게 되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릇된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 그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소제목입니다. 자기 가치에 확신을 갖는 길. 금성인들은 수세기 동안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배려하고 헤아려 줌으로써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상쇄시켜왔다. 남에게 주고 또 주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가 남들로부터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베풀고 살아오면서 그들은 마침내 자기가 사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자긍심을 갖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누구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 여기 지구에서는 엄마가 사랑받는 것을 보고 자란 여자아이는 자연히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그 아이는 무작정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금성인들의 전철을 여간해서는 밟지 않는다. 자신을 어머니와 완전히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어머니가 일찌감치 이 같은 지혜를 터득했다면 그 딸은 자연히 어머니를 보고 배우게 된다. 어머니가 남에게 사랑을 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마음을 터놓을 때 그 아이 역시 편견 없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성인들에게는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베풀기만 하려는 태도를 버리기까지는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 신기하게도 화성인들 역시 변화를 겪고 우주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금성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화성인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가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나 결혼생활 10여 년을 줄곧 베풀기만 하다가 그제야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여자는 그 문을 닫아 걸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느낄지 모른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당신은 여태껏 나를 무시했어요. 당신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대접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너무 지쳐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경우에 관계 회복을 위해 그녀 쪽에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만일 그녀 쪽에서 조금 덜 준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더 주는 셈이 될 것이다. 남자가 여자의 요구를 무시해왔다는 것은 둘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다. 만일 여자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요구를 기억해낸다면 그도 역시 잠에서 깨어나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할 것이다. 남자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불현듯 깨어나 정령 그녀가 원하는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마음속에서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무한정 베풀기를 중지할 때 그는 비로소 동굴에서 나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 오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실제로 상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껏 상대방을 소홀히 대해왔고 이제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첫발은 이미 내디딘 것이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좀 더 많은 사랑과 낭만이 있기를 바라면 그의 아내가 불현듯 마음을 열고 다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원망의 벽은 허물어지고 사랑이 다시 삶 속으로 들어온다. 정말 남처럼 소원해져 서로를 돌보지 않던 사이였다면 그동안 쌓인 원망을 치유하는데 참으로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원망을 씻어내는 실제적이면서도 용이한 방법들을 제11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둘 중 어느 한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나머지 한쪽도 따라가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처럼 예측이 가능한 일치는 삶이 지니는 신비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나타나고 질문을 해야만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진정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성인들이 받을 태세가 되면 화성인들도
줄 태세를 갖춘다. 소 제목입니다. 어떻게 줄 것인가? 남자들에게 있어 가슴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자기가 썩 훌륭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을 보상받는다. 성공과 능력은 그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금성인들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런 일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남자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매사에 극도로 무심하고 냉정한 반응을 보인다. 여자들이 사랑을 받는 일에 두려움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사랑을 주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마음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하거나 무안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자기가 별로 그럴듯한 사람이 못 된다는 두려움이 그의 잠재의식 깊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큰 상처가 된다. 자기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는 그릇된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실제 자기보다 버거운 기대를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조금씩 생겨 자라온 것이다. 그의 성취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는 자기가 별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는 그릇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 남자들은 이 그릇된 자기 평가로 인해서 특히 상처받기가 쉽다. 그가 옳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게 된다.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패할까봐 두려워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자기가 부족한 존재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에 그는 쓸데없는 모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감이 없는 남자는 자기 문제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장 자연스러운 변명은 난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화성인들은 남의 일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아왔다. 능력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자기가 훌륭한 사람임을 깨닫고 자신있게 남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금성인들을 발견했다. 비록 그들이 언제나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능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과정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평가하는 지혜를 갖게 했다. 성공을 이룩하고 나서 뒤를 돌아본 그들은 그간의 실패가 최후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실패들을 통해서 매번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가 제법 쓸만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남자가 좀 더 많은 사랑을 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해도 괜찮고 더러 실패를 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그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는 자기 애인이 좀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녀는 자기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비록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좋다라고 했다. 다음날 그는 마침내 청혼을 했다. 그는 자기가 그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격려가 필요했으며 그런 연후에야 그녀에 대한 자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화성인들에게도 사랑은 필요하다. 여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관심을 얻지 못할 때 상대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쉬운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가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올 때 자기가 그녀를 실망시키게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때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그에게 그토록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영웅이 되고 싶어한다. 그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행을 느끼면 그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긴다. 여자의 불행은 그의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자기가 별로 좋은 사람이 못 되어 그럴 거라는 은밀한 두려움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자들은 남자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며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은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만든다. 어머니에게 충족감을 안겨주고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소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상대 여성을 능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성관계를 열어나간다. 자기가 잘 해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쓸데없이 주저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설령 잘 해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과 감사를 받을 만하다고 느낀다. 자기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임을 알기에 그는 자책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과 용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그의 아버지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진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든 실수를 용서했고 변함없이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실망시켰을 때조차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신뢰와 격려를 느낄 수가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장기 동안 바람직한 역할의 본보기들을 만나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전보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만큼이나 까마득하게 여겨진다. 어찌어찌하여 제대로 이륙했다라고 해도 얼마 안 가서 추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몇 번씩 추락했던 비행기로 계속 비행을 시도하기는 어렵다. 아버지가 조종했던 비행기가 불시착한 것을 보았다면 더욱 자신감을 잃을 것이다. 남녀 관계의 바람직한 본보기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과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많은 남녀들이 중간에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